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병력은 꽤 되셨는데 그 네.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 아주 심하진 않았으니까 좀 견디시다가 올해 지금 9월부터 이제 그 환절기 때부터 한 달 정도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번에는 그 비염 앓은 정도가 너무 강도가 심해가지고요. 예. 막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팠어요. 어떤 증상이 제일 심하셨습니까? 콧물하고요. 예. 그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번에는 그랬어요. 이제 코막힘이 되게 심해서 이제 예. 호흡이 좀 힘들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이거는 예.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 막 미세먼지도 우리나라 기후가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제 증상이 더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일단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마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제 내과에서 좀 심할 때만 증상이 심할 때만 알러지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아마 그 약을 좀 드셨던 거고 네. 이번에는 이제 너무 증상이 심해서 상당히 그 어떤 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전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제 꽤 심해지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한의원에서 또는 한의학에서는 이 비염이라고 하는 거를 한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날씨가 변할 때, 좀 환절기 때나 좀 보통 추울 때,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여름에도 에어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냉방병 비슷한 경우에 한해서 코점막이 부어서 그 결과 콧물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채기와 이제 코막힘 같이 수반하는 증상이 이제 바로 비염의 증상인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경이 가면 갈수록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교차도 더 안 좋아지고 이래서 코가 좋아질 만한 여건은 사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보통 비염 환자가 유병률이 약 20에서 2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심한 사람만 심하고 심하지 않은 사람은 멀쩡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기에 걸렸을 때만 그게 좀 심해졌다 금방 낫는 경우도 있는데 비염 환자들은 감기에 걸리면 또 아주 이제 고통스러워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해지면 비염이 이제 뭐 인두염이 가기도 하고 기관지염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호흡 자체가 안 되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수반되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그 한증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몸이 이제 보다 정확한 거는 아마 진료를 통해서 구분해봐야 되겠지만 몸이 그 폐나 기관 자체 이 호흡기 계통이 좀 차서 그거를 내가 인체에서 내 찬 기운이 그 밖에서 찬 바람이 들어왔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코라고 하는 그 점막이 이걸 필터링을 해주고 자기 체온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점막이 많이 부어 있어서 그 결과 생기는 병이 바로 비염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좋아지려면 붓기가 잘 빠지고 몸 안에가 좀 따뜻해가지고 설사 찬바람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몸을 잘 케어를 하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데 체질이 좀 약해지고 아니면 이제 병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점차 그 자정 능력을 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가 많이 막히면 뭐 뿌리는 스프레이를 좀 강한 거 쓴다든지 점막 수축제를 쓰면은 일시적으로 코 붓기가 좀 빠지겠지만 코 분비물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채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그 악순환이 되고 코는 더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한의원에서 이런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안 드리는 것들이 체질적으로 폐한이나 풍한의 상태로 있어서 몸이 좀 차거나 그로 인해서 호흡기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호흡기 기능을 좀 강화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네. 아마 어머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병력을 고생하시고 했다면 뭐 최근에 이제 한의원에서도 비내시경을 위시해서 정확하게 코 진단도 하고 그에 맞춰서 맞춤 처방을 하면은 근본적인 접근이 가능하니까 아마 거주하시는 근처에 좀 코를 많이 보는 그런 비염을 많이 보는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보다 정확한 진료와 그에 맞는 치료를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염은 안치될 수 있는 병인가요? 원래 의학적으로 이제 비염이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요. 보통 치료를 해놓고 나서 이제 관해라는 표현을 써서 적어도 5년 이상을 심하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예후는 꽤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접근을 하시고요. 어머님 병력이 오래됐고 좀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면 보다 근본적인 관해 방법에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겠네요. 올해는요, 코에다 뿌리는 것도 전에 많이 썼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그걸 써도 아무 효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결과 코 점막이 그만큼 더 변형이 많이 됐으니까 보다 정확한 거는 코 내시경 사진을 찍어서 점막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지만이 아마 환자분이 내년에 더 심해질 것을 더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석증 진단을 그러면 지금 처음 받아보신 거죠? 예, 오늘 처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예, 그래도 제가 원래 귀가 좀 안 좋아서, 네네. 귀에서 귀막이 무슨 이상이 나고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귀를 수술을 이 막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2번을 했어요. 고막 그 재생 수술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럼 그래서 어머님 그걸로 인해서 오는 거 해가지고는 오늘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머님 병원은 잘 가셨고요. 잘 네. 가요. 항상 무슨 병이 됐을 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요즘은 약간 귀의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네. 약간 흔한 질환으로 좀 보이거든요. 특히 네. 어머니처럼 갱년기 지나시고 기력 떨어지고 그다음 귀에 네. 원래 문제가 있던 분들이 잘 생기는데 네. 혹시 이명 증상도 같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 소리는 안 하고요. 네, 아니 귀가 평소에 울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네네네. 이 연세 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석증과 메니에르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병이. 그런데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귀 안에 있는 이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네. 담당하는 게 귀의 평형 감각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귀 안에 세방고리관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 안에 딱 달라붙어서 네.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흔들 저쪽으로 흔들 하면서 무게 중심을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딱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네. 세방구리 관에서 빙빙빙 돌아버리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호가 머리에 올라가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자꾸 어지러우니까 구토나 오심 증상도 있고 두통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져나는 돌이 네.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물리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석증을 제자리로 보내주는 운동법.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하면 네. 이석이 시간이 지나면 흡수도 되고 제자리로 찾아가기 때문에 네. 보통 2주에서 3주면 대부분은 소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또 안정이 가도 또 재발 확률이 50%고 네네, 맞습니다. 네네, 계속 맞습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발이 좀 잘 되긴 하는데 네. 발생을 하고 재발할 때까지 계속 고생을 하냐 그건 아니고 네. 발생을 한 다음에 관리를 잘 하시면 증상은 소실됐다가 어머니께서 또 무리를 하시거나 과로를 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또 재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발하는 것까지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이석증 자체는 처음 발병할 때는 보통 3주에서 한 달 내에는 대부분 소실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보통 안 좋은 경우는 메니에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귀가 좀 잘 안 들리거나 네. 난청이 있거나 아니면 이명 증상이 있을 때 이거는 네. 좀 장기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단순하게 이석증이라고 지금 보이니까요. 요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 이비인후과에서 혹시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썼던 물리치료를 계속 좀 받으시면서 네. 한 일주에서 2주 정도 건강 관리 네. 잘 하시고요. 네. 기력이 쇠해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만 관리만 잘 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소실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나 아니면 체력이 떨어질 때 재발을 하니까 그 네.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요 관리라는 게 네. 어떤 기준인지 뭐 약을 먹는다든가 운동이나 뭐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식품을 뭐 꾸준히 먹어줘야 되나? 근데 귀 안의 순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네. 한방에서는 수동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붓는다든가 손발이 잘 붓는다거나 잘 뻣뻣하시거나 아니면 피곤하시면 잘 붓는 체질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은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잘 붓거나 그러시나요? 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네. 오늘도 거기 병원에서 그냥 뭐 관리하고 비타민 D, 철분 이런 것 정도를 빨리 섭취하는 게 좋다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네랄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이제 비타민 같은 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머님 그 이석증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는 정확하게 아직은 원인이 파악되지는 않고 다만
이 연세에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게 보통적인 견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집중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발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어떤 식품이 좋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는 없거든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붓기나 순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식사하시고 충분히 운동을 하시면 재발이란 부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약재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샛노란색을 치자색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치자라는 약재를 신장에 열을 빼는 데 쓰게 되는데 이 홍화라는 약재도 열을 빼는 데 쓰는데 노란색 물을 들이는데도 치자를 쓰게 됩니다. 근데 홍화도 붉은 홍자, 꽃 화자를 써서 아주 붉은색의 꽃인데 예로부터 연지곤지 찍고 우리가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빨간색으로 여인들의 입술이라든지 볼을 빨갛게 만들었을 때 이 홍화에 있는 성분들을 추출해서 보통 식초라든지 아니면 술이라든지 이렇게 알코올 성분으로 추출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만들어서 그래서 입술이라든지 볼을 이렇게 장식도 하고 이거를 염료로 써가지고 옷감도 붉은색으로 홍화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의 색깔이 붉고 홍화도 붉은색이기 때문에 동기상응. 그래서 피에 아주 좋은 약재이기도 합니다. 홍화는 한약에서 불통즉통, 통즉불통이라고 해서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기고 통하게 하면 아프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통하게 하는 그런 처방을 쓸 때 홍화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홍화를 술로 담가서 홍화주라고 해서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리통이나 무월경이나 생리불순이나 냉증 같은 혈액순환이 조금 부족한 데서 오는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는 약이 아니고 술이므로 질병은 전문가와 상담하여서 치료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